자, 8월 2일이고요. 오늘 이제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시계열 분석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시계열 자료가 뭔지를 먼저 봐야겠죠? 시계열 자료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데이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찰된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시계열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미래의 값을 예측하고 경향, 주기, 계절성 등을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대체로 주식장이 뭐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거, 내지는 왜 지금 한참 오르고 있으니까 조만간 떨어질 거다, 뭐 이런 것들,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절성이라고 해요. 자, 시계열 자료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상성 시계열 자료. 또 하나는 비정상성 시계열 자료. 비정상성을 먼저 얘기해야겠네요. 자, 비정상 자료는요,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다루기 어려운 자료예요. 시계열 분석을 실시할 때 다루기 어려운 자료. 네, 그래서 대부분의 시계열 자료가 이거예요. 원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어떻게 되는 게 분석이 되게 어려워요. 이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비정상성 시계열 자료를 핸들링해서 다루기 쉬운 형태로 변환을 합니다. 예, 그걸 이제 정상성 시계열 자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도 그 통계 분석 패키지를 사용하면은 여태까지 봤었던 분석 기능들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함수 하나 호출하면 끝이야. 근데 그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그 데이터 전처리 과정하고는 사뭇 달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애매한 게 하나 있죠? 그럼 정상성이 뭔데? 정상, 비정상 그 얘기 아닙니다. 자, 정상성이라는 건요, 평균과 분산이 일정할 때, 일정하고 공분산도 단지 시차에만 의존하고 특정 시점에는 의존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해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은 대부분의 시계열 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라고 하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막 이렇게 들쭉날쭉날쭉 하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게 경향을 보일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요. 대부분 시간에 따른 흐름은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이렇게 만들면 분석이 겁나 빡세니까 이 데이터의 평균하고 분산을 억지로 일정하게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요, 데이터를. 계속 일정하게, 일종의 스펙트럼 형태로.
이 과정이 난해하고 힘들어요. 시계열 분석은 경제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실제로 아카데믹 쪽에서는 거의 안 써요. 왜냐면 시계열 분석은요, 정확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전반적인 경향을 표현하는 거지, 몇 프로 정확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한 분석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평균이 일정할 경우, 모든 시점에 대해 일정한 평균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자고 하는데 시간에 따라 집값 평균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쪼개야 돼요. 근데 당연히 실제 대부분의 자료는 평균이 일정하지 않죠. 이 경우 차분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이게 용어가 맞는지 좀 애매한데 디퍼런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말이 맞나? 차분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여러 번 쪼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이 일정할 경우. 분산도 특정 시점에 의존하지 않고 일정해야 됩니다. 분산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변환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변환이라는 게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를 해서 변환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시계열 데이터 분석의 데이터 핸들링 기법 중에 그 트랜스미션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지금 이 두 가지는 시계열 분석에서 수행해야 되는 기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데이터를 뭐 플러스 값을 마이너스를 바꾸는 이런 일반적인 상황의 변환이 아니라 그 명사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공분산도 같이 시차에만 의존하고 특정 시점에 의존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죠. 예, 뭐 요거는 공분산은 뭐 특별한 그거 없으니까 넘어가고. 근데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면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힘드니까 실제 분석할 때는 그 약한 의미의 정상성, 약 정상성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만 만족해도 그냥 분석을 해요. 네, 모든 시점의 평균이 일정하고 시점과 분산은 독립적이고요. 공분산은 시차에만 의존하고요.
그림을 하나 찾아서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그림을 좀 찾아보고 있어요. 오케이. 자, 일단 설명부터 하고. 자, 그래프를 하나 찾았는데요. 일단 이 A라고 하는 상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집하게 되는 데이터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A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변동폭이 일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어떤 전반적인 추세가 존재하죠.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좀 패턴이 보이죠. 이걸 계절성이라고 해요. 예, 이런 식의 이게 시계열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할 때 이걸 그냥 분석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점점 커지는 이 폭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기도 한데 이게 증가 감소 폭이 점점 더 커지잖아요. 이게 또 진폭이.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로그 변환을 한번 합니다. 그러면 변동폭이 일정해져요. 이 상태에서 차분이라는 과정을 해요. 이게 변환이고요. 그 다음에 차분이라는 과정을 해요. 그러면 아래처럼 평균이 일정해져요. 자, 이게 평균이 일정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데이터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왔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두 값의 평균은 결국 여기죠. 여기서 여기 이렇게 왔다고 쳐요. 진폭이 일정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은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의 평균은 결국 여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폭을 일정하게 맞춰서 평균을 강제로 같게 맞추는 거예요. 이걸 차분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강제로 이렇게 만들어놔. 이거를 이제 이 상태를 그 정상 시계열이라고 하고요. 이 패턴을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일정한 스펙트럼을 갖게끔 데이터를 강제로 변환을 해야만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더 깊게 들어가려면 이제 여태까지 했던 거랑은 잽이 안 되는 수학적인 이야기가 들어가서 시계열 분석을 아예 다루지 않는 학부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양 보고 시계열 데이터는 이렇게 맞춰야 된다라는 것만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그림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림을 좀 넣어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비정상 데이터를 정상 데이터로 바꾸는 거를 이제 변환과 차분이라고 하는데 변화는 분산이 일정하지 않은 비정상 시계열을
대해 수행하는 거고요. 차분은 평균이 일정하지 않은 비정상 시계열에 대해 수행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다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 대해서만 설명 넣고 이제 잠깐 쉬었다 갈게요. 아직 좀 이르구나. 분 설명. 자, A 상태. 일반적으로 수집되는 비정상 시계열. 아까 그래프 기억하죠? 네. 시간에 따라 변동폭이 일정하지 않고요. 추세와 계절적 영향이 존재하는 형태예요. 변동폭하고 그 계절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시계열 데이터 분석 자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규칙성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A 상태의 그 비정상 시계열의 로그 변환을 수행하여 변동폭을 일정하게 그 변경한 상태예요. 자, 이게 차분이라고 그랬죠? 차분을 수행하여 평균을 일정하게 맞춘 겁니다. 미안. 차분이 아니라 변환. 자, 그 다음에 C는 A 상태의 비정상 시계열에 차분을 수행하여 평균이 일정하게 맞춘 상태예요. 자, 근데 이게 한 번만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차 차분으로 정상성을 띄지 않으면 될 때까지 합니다. N차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점점 왜곡돼요.
이거 좀 그 극단적으로 말하려고 될 때까지 한다라고 했는데 원래 적혀있던 말로 바꾸면 반복 수행한다. 네, 좀 점잖게 말을 바꾸면요. 마지막으로 D가 B하고 C를 함께 적용하여 정상 시계열로 변환한 상태입니다. 이런 형태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자, 요거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이제 시계열 분석 모형의 그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시계열 분석 모형이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 파이썬이건 R이건 이제 보통 그 최종적인 마지막 형태만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지금 10시 5분인데요.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자, 넘어갈게요. 자, 시계열 분석 모형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AR 모형, MA 모형, 그다음에 아리마 모형이라고 해요. AR은 자기 회귀, MA는 이동 평균, 아리마는 이름도 되게 쉽죠. 자기 회귀 누적 이동 평균 모형이래요. 한자어겠지? 사자성어도 아니고. 자, AR 모형은요. 특정 시점 전의 자료가 현재 자료에 영향을 주는 형태예요. 자, 판단 조건은요. 자기 상관함수를 측정해서 이게 빠르게 감소하고 그다음에 부분 자기 상관함수라는 게 있어요. 는 어느 시점에 절단점을 갖는 거예요. 자, 자기 상관함수를 ACF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부분 자기 상관함수를 PACF라고 불러요. 보통 설명 자료들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수식인데 수식은 그냥 할게요. 그림 캡처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림은 넣을까?
자, 요 이미지, 요 수식들은 저도 그 마크다운으로 만들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이미지를 떴어요. 자, 이게 AR 모형의 수식이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A 모형은요, 일단 유한한 개수의 백색 잡음의 결합이에요. 항상 정상성을 만족합니다. 네. 실제로는 그래서 현실성이 좀 없는 형태고요. 자기상관함수에서 절단점을 갖고요. 그 다음에 부분자기상관함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형태입니다. 소식으로는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두 가지가 발전된 게 이제 ARI, MA 모형인데 일단은 AR하고 MA를 같이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는 안 써요. 요것만 쓰지. 자, 가장 일반적인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사용한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고요. 비정상 시계열 모형이에요. 그래서 차분이나 변환을 통해서 AR이나 MA 그리고 두 개를 결합한 AR, MA 모형으로 이제 정상화시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얘만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세 가지 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PDQ 모형이라고도 해요. P를 사용하는 PDQ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종류, 의미. 자, PDQ. 자, P는 AR과 관련 있는 값이에요. 그리고 Q는 MA와 관련 있는 함수예요. MA 모형과 관련 있는 차수. 이건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다. 자, P는 AR 모형과 관련 있는 차수. 그 다음에 Q는 MA 모형과 관련 있는 차수. 자, P와 그 다음에 Q는 ARI, MA 모형에서 AR, MA로 정상화할 때 차분한 횟수를 의미해요. 이따가 결과를 보면 확실히 알 텐데, 아리마 모형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은 이 PDQ라고 하는 값 3개가 떨어져요. 이 3가지 값에 따라서 우리가 차분을 몇 번 해야 될지 변환을 몇 번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한 번도 안 해도 되면은 0이 떨어질 때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P가 0인 경우, D가 0인 경우, Q가 0인 경우. 요거 세 가지를 보면은 그 어떤 케이스인지 알 거예요. 자, P가 0인 경우에는 그 IMA 모형이라고 부르고요. 이 의미는 D번 차분하면은 MA 모형을 따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MA 기법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D가 0인 경우는 ARMA 모형이라고 부르고요. 이 모형은 정상성을 만족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Q가 0인 경우는 P가 0이면은 P, D, Q예요. 자, P가 0일 때는 IMA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Q가 0이면은 ARI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는 D번 차분하면 AR 모형을 따릅니다. 표는 제대로 나왔네요. 네. 자, 예시. 자, 시계열 분석을 하면은 ARA, MA에 대해서 PDQ에 대한 값들이 떨어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는데 P가 0이고 그 다음에 D하고 Q가 각각 1이다. 라고 하면 자, P가 0이면은 일단 IMA 모형인 거죠. 그 다음에 D번 차분을 하래요. 그럼 얘는 이제 1차분 후에 자, D번 차분하면 MA 모형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MA에 1을 준 모형
모형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시계열을 단순하게 바꾸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고, 이 분석을 수행했을 때 내가 어떤 처리를 몇 번 하면은 단순해질 겁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110으로 떨어지면은 1차 보온을 한번 했을 때 AR 모형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AR1 모형을 활용하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정상 시계열, 비정상 시계열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자, 분해 시계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시계열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요인들을요, 시계열에서 분리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휘길 분석에서 사용을 하는데, 요소 설명. 자, 추세 요인, 트렌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자료가 어떤 특정한 형태를 취할 때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계절, 자료가 고정된 주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경우. 그리고 순환. 자, 어떤 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자료가 그 주기를 갖고 일정하게 변화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불규칙. 이건 이제 회귀 분석을 썼을 때 오차에 해당하는 요인이에요. 자, 근데 이 방법은 이 각각의 구성 요인을 정확하게 분리하는 게 중요한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론적 약점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지만 의외로 많이 쓰여요. 자, 일반적인 시계열 분석에서는 지금 이 ARIMA 이게 그래도 제일 좀 있어 보이고 쉬운 방법이라서 얘를 택해서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해볼 건데 시계열 분석을 깊게 들어가면 진짜 깊게 들어가면은 혹시 그 경영학 쪽 계열 전공하신 분 계신가요? 어, 계량경제 모형이 이거예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그래서 일반적인 통계 쪽보다도 좀 더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요 정도 개념까지만 정리할게요. 그 계량경제 모형이 일종의 다중시계열 분석으로 분류가 돼요. 자, 일단은 개요는 요 정도 정리하고 푸시. 자, 잠깐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실습할 그 샘플 데이터 좀 준비할게요. 자, 일단 간단한 내용만 좀 먼저 보고요. 잠깐 끊었다 갈게요. 자, 엑셀 파일 가져오는 패키지를 먼저 준비한 다음에 데이터부터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df는 read excel hps.kr 밑에 이 06이죠? 네. 지금 보여드릴 이 데이터가 그 시계열 분석에서 가장 일반적인 데이터예요. 왜냐면 얘가 이제 R에 내장돼 있어갖고 파이썬에서 쓰려고 이거 데이터 뽑아놓은 거 가져오느라고 좀 찾느라고 좀 고생을 좀 했어요. 자, 이 데이터가 이제 킹스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영국 왕들의 사망시 나이 데이터를 정리한 거래요. 42명. 영국 왕 42명의 사망시 나이 데이터를 정리한 거고요. 자, 일단은 그 기계절성을 띠고 있고요. 뭐 20번째 항까지는 38세에서 55세까지 수명을 유지했고 이후부터는 수명이 늘어서 40번째 왕은 73세까지 살았대요. 자,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려면은 시계열 데이터는 뭐 그래핑을 지을 수도 없고 얘는 무조건 그래프 그려봐야 돼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필요한 패키지들을 가져올게요. 참고로 지금 이 분석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내장돼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대부분 시계 데이터를 R로 다룰 때는 얘를 가장 기본 데이터로 쓸 거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거 자격증 시험에서도 요 분석 과정을 다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ASP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어요.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게. 자, 그래프 그리는 코드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른 파일을 좀 열게요. 자, 그래프를 초기화할 건데 그래프 그리는데 필요한 패키지도 임포트를 해야겠죠. 임포트하고 그래프 초기화를 할게요. 자,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은 42개의 데이터고요. 평균은 55예요. 최대값, 제일 오래 산 왕이 86세까지 살았고요. 일찍 단명한 애는 13살에 죽었네. 자, 평균이 55인데 중앙값이 56인 거 봐서는 뭐 거의 뭐 분포는 고르게 되어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시계열 그래프는 그냥 선 그래프예요. 그래서 라인 플로 그리시면 돼요. 라인 플로.
자, df 걸고, 자,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은 A지 말고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X축으로는 그냥 인덱스 번호 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Y는 A지. 만약에 여기에 날짜를 의미하는 컬럼이 있다면 그 날짜 값으로 X축을 잡아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왕들의 수명이 이렇게 변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봐서는 모르죠. 뭐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그 평균 이동이라는 걸 시켜요. 자, 이 평균 이동이라는 게요, 구간을 정해서 주어진 구간의 평균을 구해서 이어서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이 평균 이동 결과가 실제 데이터와의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의 여부로 이제 데이터를 판단을 해요. 주로 주식시장에서 많이 써요, 이거는. 음. 자, 그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가정 중에 주가는 절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씩 묶어서 평균을 내다 보면은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주식 분석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첫 번째로 단순 이동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 SMA라고 하거든요. 얘는 약자 쉬워요. 단순 M 이동 평균. 그래서 SMA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지수 이동 평균. 자, 얘는 EMA라고 부르는데 지수가 스펠링 맞다고 맞겠지? Moving Average. 아, 이게 빠지는구나. 자, 마지막은 가중 이동 평균. 가중치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WMA인데요.
weighted moving average. 자, 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지금 이 데이터가 그 1년 단위라고 가정을 할게요. 데이터의 구간이 이제 그 1년 단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은 10년 단위로 평균을 내보죠. 3년마다 단순 이동 평균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실제로 얘가 데이터가 48개였나요? 42개였는데 이거를 셋씩 묶어서 평균을 낸 거예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용어에 너무 그렇게 기죽지 마세요. 쉬워요. 페이지도 필요 없어요. age, 점, 롤링 3개. 이에 대해서 3개씩 묶어놔요. 여기에 대해서 평균. 그러면 3개씩 묶었으니까 앞에 거 2개는 없어지겠지. 그 다음부터 이제 세 번째 거부터 묶어서 평균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1, 2, 3, 3개, 그 다음에 0, 1, 2 묶어서 평균, 그 다음에 1, 2, 3 묶어서 평균, 2, 3, 4 묶어서 평균, 이런 식으로 묶어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자,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에 이을게요. df, SMA 3. 그래서 df. 그럼 5년 단위씩 해볼까요? 얘가 알아서 주네. 그 다음에 8년 단위. 어, 369로 갑시다. 육. 자, 이렇게 묶어서 df를 다시 볼게요. 3년, 6년, 8년 단위 평균입니다. 아, 맞다. 9년. 땡큐. 자, 그럼 평균이 나와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 곁들인 거죠.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피그 AX1, AX2. AX3, AX4는 서브 플롯 만들고요. 자, 첫 번째 거는 원본. 두 번째 거는 3년 단위. 6년 단위. 9년 단위. 자, 그럼 이제 이
변동이 점점 단순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점점 이 모형을 단순화시켜 가다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추세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수명이 줄어들다가 갑자기 확 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제 이때쯤에 뭐 전쟁이 있었는지 병이 있었는지 왕들이 이때 좀 많이 일찍 죽었고 이 이후에는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향을 보는 겁니다. 자,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거는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일단은 요만큼만 먼저 가볍게 실습합시다. 자, 1번 파일에서 우리가 지금 평균 이동이라는 거를 적용을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평균 이동 방법이 이제 단순 이동 평균이 이제 첫 번째 조금 전에 본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거고 그 단순 이동 평균 할 때는 데이터 프레임을 갖고 롤링이라는 함수 호출하면 되는 거였는데 두 번째 평균 이동 방법은 지수 이동 평균이에요. 보다 최근값의 가중치를 두는 방법인데 얘는 함수 이름만 EWM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필드 추가하고 이걸로 이제 넣어봤는데 사실 그래프만 봐서는 두 개를 겹쳐 그리지 않는 이상 거의 비슷해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네가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요동치는 게 좀 심하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보는 거냐면은 정상성을 만족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평균, 즉 요 꺾이는 분포, 요 분포를 기준으로 쭉 선을 그렸을 때 이 분포도가 여기 첫 번째 구간은 평균이 요쯤인데 여기 구간은 평균이 요쯤이잖아요. 평균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놔두면 이제 전체적인 평균이 한 요 구간하고 요 구간하고 아직 좀 더 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데이터가 비정상 데이터이기 때문에 내가 차분이라는 거를 수행해야 되는구나. 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 목적이에요. 평균 이동 시각화의 목적은 데이터가 정상성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 차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99% 이상이 비정상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일은 그냥 시계열 데이터 확인이라고 해서 시계열 데이터 확인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다시 올렸고요. 그 다음에 3번 파일에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 분석.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석이 있고요. 하나는 꼼수가 있어요. 정석은 ACF 플롯하고 PACF 플롯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모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부터 이제 급격하게 그래프가 변동을 보이는지를 확인해 갖고 수분을 몇 번 적용할지 우리가 직접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시계열 데이터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프 두 개 그려갖고 찾는 거예요, 값을. 두 번째 방법은요,
그 오토 아리마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한테 주면은 그 PDQ 값을 지가 알아서 구해줘요. 그러면 좀 쉽게 끝나요. 그래도 일단은 정석부터 한번 해봐야겠죠. 왜냐면 쉬운 거부터 하면 어려운 거 안 하려고 하니까. 자,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데이터 가져왔고요. 다음에 패키지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스테이트 모델스는 이미 설치가 돼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미 앞 예제를 통해 데이터가 비정상성임을 확인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차분을 몇 번, 얘를 정상성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차분을 몇 번 해야 되는지를 따져봐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초기화하고요. ACF랑 PACF 검정이라는 게 있는데 정상 시계열 같은 경우는 ACF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0에 접근을 하고 비정상은 ACF는 천천히 감소하고 종종 양의 값이 좀 커요. 그래서 ACF 플롯을 그렸을 때 그 데이터가 좀 천천히 감소한다. 그리고 ACF 플롯에서 첫 번째 값으로부터 P대 뒤에 끊긴다라고 하면은 AR 모델을 적합해요. 다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첫 번째 그래프가 좀 천천히 감소한다. 그러면 AR 모델이고요. 두 번째 그래프가 천천히 감소한다라고 하면은 MA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확인을 몇 번 할지는 AR 모델로 결정했을 때는 두 번째 그래프에서 막대기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위치가 보일 거예요. 그 위치의 개수만큼 차분을 적용하면 되고요. MA 모델로 판단됐을 때는 첫 번째 그래프에서 똑같은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얘는 우리가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제품입니다. 쇼하고 클로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쇼하고 클로즈 한번 안 해볼게요. 쇼하고 클로즈 안 해도 돼. 자, 얘한테 이제 데이터를 주면은요, 이게 ACF 플롯이에요. 자, 천천히 떨어지는 것 같나요? 그 다음에, 왜 두 개가 다 나오지? 쇼하고 클로즈를 해줘야 되는군. 자, ACF가 이제 이거고요. 그 다음에 PACFDF라고 하면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천천히 감소하는 것 같아요? 요거랑 요거랑. 이걸 이제 한 번 해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와요. 예, 보통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곡선을 이 점들을 잇는 그 선을 그었을 때 그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어느 게 더 만만해 보이는지. 여기부터는 개인 주관이에요. 제가 봐서는 밑에 게 좀 더 만만해요. 일단은 저는 밑에 거를 한번 우겨볼게요. 아니면 다시 하면 돼. 자, 그럼 이제 밑에 거를 판단을 했으면은 MA 모델이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뒤에 거를 봐요. 자, 여기부터 급격하게 떨어진 거. 여기죠. 나머지는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구간으로 흥기간 거죠. 그럼 이제 Q값이 1인 거예요. 그래서 MA1 모델을 적합하기로 결정할게요.
몇 개인지는 첫 번째 거에서 몇 칸을 이동했을 때 파란 박스에 들어가는지 보시면 되거든요. 둘 다 한 개씩 이동했을 때, 그 파란색 박스에 들어갔었어요. 얘는 Q1.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결과를 고려하여, 그, 완만함을 보이는 PKCF 플롯을 채택을 하고요. 이거를 채택했다라고 하는 거는 MA 모델이지? MA. MA의 Q가 1이니까 1. 모델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MA1이라고 하는 거, 요 숫자만큼 차분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이 숫자만큼 차분이라는 거를 이제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데, 차분을 결정하는 거는, 차분을 이제 수행하는 거는 쉬워요. 자, 그럼 이제 그 차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 차분을 적용했을 때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이제 정상성으로 판단되는 것을 정상성을 갖는다라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자, df.diff. 네, 이렇게 하면은 한번 차분이 되죠. 지금 보면 이제 두 개씩 묶어서 차분을 냈나 봐요. 자, 이렇게 차분을 한 다음에 이제 결칙치를 지워요. 자, 요거를 이제 diff1이라고 담을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게 정상성을 만족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가 좀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정상성을 만족하는지를 보는 테스트가 그 ADF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AD플러라고 하는 이 기능을 쓰면은 데이터가 정상성을 만족하는지를 판단을 해줍니다. 어느 위치 할까? 자, 여기다 갑시다. ADF 테스트 원본 데이터에 대한
자, ACF랑 이제 PACF 플롯으로 이제 적용할 모델을 한다면 차분을 몇 번 수행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그 AR 모델이 AR의 N으로 결정됐다면 ARIMA의 P, D, Q 세 개의 파라미터를 구해야 되는데 중에서 P가 N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MA의 N으로 판단이 됐다면은 ARAMA 중에서 Q가 N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Q가 N일 때, P가 N일 때 Q는 0이고요. Q가 N일 때 P는 0이에요. 자, 그 다음에 ADF 테스트의 결과로 차분의 횟수가 결정되면 이 값이 D예요. 이 세 개를 가지고 그 ARIMA라고 하는 함수한테 이 파라미터 세 개를 던져주면 돼요. 자, 추정 데이터를 진행하면은 이 함수한테 데이터를 주면은요, 이렇게 쭉 알아서 줘요, 결과를. 근데 결과가 지금 전체적으로 큐프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죠. 무음인지 알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A 리절트니까 AR이라고 넣을게요. 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웬일을 만들어주네. 1번째 P밸류 맞아. 개수는 네 번째 걸로 올 0, 1까지만 하는구나. 나머지는 2, 3번째는 못하네. 여기까지가 한계네요. AR.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P밸류만 보세요. ADF 테스트의 가설이에요. 자, 규모 가설.
데이터가 정상성과 상관이 없다. 정상성과 다르다. 즉 비정상성임을 의미하는 거고요. 대립가설, 데이터가 정상성이. 자, 근데 지금 여기 나타난 p-value를 보면은 0.0001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정상 데이터라고 판단해도 되겠죠. p-value가 0.05보다 작음으로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 채택. 즉 예제 데이터는 정상 데이터인 건데, 그러면은 차수를 진행하지 못하니까 스토리라인이 꼬이는데. 자, 이 예제에서는 그 ADF 테스트보다는 그냥 차분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은 봐야 되니까 차분을 한 번은 해야 된다라고 전제할게요. 만약 이 검증 결과에서 규모가설이 채택되어 정상성이 아니라고 그 판단될 경우 차분을 1회 수행하고 다시 ADF 검정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대립가설이 채택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반복 횟수가 D 값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한 번에 그냥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그러면은 모델이 그 ARIMA에서 001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차분을 어떻게 하는지는 한 번은 봐야 되니까 그냥 011로 전제하고 가겠다고요. 그래서 차분을 한 번은 수행을 했고요. 차분 데이터로 이 테스트를 다시 해요. p-value가 아예 거의 0에 수렴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얘는 차분을 안 해도 되는 데이터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대체로 예제 데이터가 자잘자잘한 전처리는 안 해도 되게끔 다듬어져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아래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전처리 같은 거 안 해도 되게끔 좀 다듬어져 갖고 나오는데, 일단 이거 끝난 다음에 그 코인 데이터 갖다가 한번 더 해볼 거니까 그때는 차분을 몇 번 해야 되는지 좀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차분을 한 번 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났을 때, 그러니까 이 p-value가 0.05보다 작아질 때까지 이 과정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D값을 구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그 파이썬에서 스테이트 모델스 안에 아리마라고 하는 ARIMA를 의미하는 객체가 있습니다. 자, 저 객체를 인풋하고요. 일단 모델부터 만들어요. 모델은 아리마, 에이씨, 썼던 걸 복사했던. 자, 여기에다가 차분을 한번 했으니까 if 1 갖고 해요. 그리고 아까 PQR을 각각 011로 원래 001로 해도 되는데 지금 한 번이라고 전제하자고 했죠. 자, 그 다음에 핏은 모델.핏이지 뭐. 다음에 프린트 점 서머리. 파라미터를 전혀 안 줬더니 에러가 나네요. 아, 임포트를 내가 실행을 안 했나? 그래서 제가 지금 파라미터를 일부러 뺐거든요. 파라미터를 빼갖고 에러가 나요. 아까 df1이 h not implement 상속되지 않았다고? 잠시만요. 이거 좀 대형사고 같은데? 네. 자, 지금 이 패키지가 다른 패키지를 위해 지금 제거됐다라고 나왔거든요. 에러 메시지가 지금 기존의 API가 완전 바뀌었다는 얘기라서 오늘은 3번까지만 하고 4번은 저한테 하루만 시간을 좀 주세요. API 다시 뒤져야 돼요. 준비한 코드가 안 도네. 1년밖에 안 됐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고요. 4번부터 내일 이어서 할게요. 오늘 분석 직전까지만 간 겁니다. 이거 하고 나면은 이제 뭐 코인 데이터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예제로 하는 거니까 하고 그다음에 오픈 API 연동해서요. 그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라고 있어요.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없어진 다음에 오픈 API에 검색어 트렌드라고 하는 기능이 생겼거든요. 그거를 이제 시계열 데이터로 가져오면은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검색 사람들의 그 관심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시계열로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구글 트렌드라는 거 아세요 혹시? 그러니까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만큼 검색했는지 검색량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그것도 오픈 API 연동해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로 분석하고요. 주로 마케팅 쪽에서 이런 식의 분석을 많이 해요. 예, 그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내용이에요. 일단은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API가 바뀌어서 제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네요. 이거는 미안합니다. 저 예측을 못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